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입니다. 저는 늦여름의 정취를 참 좋아하는데요. 초가을인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 요즘 아침부터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기분 좋게 스치고, 또 한낮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기온이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설 수 있고요. 또 저녁에는 조금 선선한 듯 딱 걷기 좋은 날씨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엔 잠시 어딘가에 앉아 문득 책을 읽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으로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본문 중 주요 내용을 산별하여 두 번째 파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스웨이 지음, 김정자 옮김. 레슨 16. 나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보내다. 인트로. 자기 암시하기. 심리 암시는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교묘한 암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자문하라. 싫어, 아니, 별로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자문해보자. 뭔가를 원한다는 말만으로도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라.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보자. 그러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되어 현실에서도 큰 힘이 발휘될 것이다.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 때 자신의 소원을 폴더명으로 작성하라. 고객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면 컴퓨터 폴더명을 미래의 고객이라고 작성해보자. 목표나 소원을 폴더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의식에서는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받아들이므로 실질적인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장점을 말하라. 우리의 뇌는 반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이 의식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 아침 저녁으로 취침 전후 가장 적당한 반의식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몇 분간 편안히 누워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자. 자신의 장점과 능력, 성공하고 싶은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어때? 라고 묻는다면 아주 좋아 라고 답하라. 미국의 한 권투 챔피언은 기자들의 어떠냐는 질문에 항상 I'm best, 아주 좋아요 라고 대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무슨 상관이랴. 늘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넘칠 것이다.
원하는 모습을 간절히 상상하라. 간절히 원하면 정말 이루어진다.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 중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이가 그렇지 않은 이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항상 이 말로 자신을 격려하자. 그러면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바르샤바의 어느 마을에 아이 한 무리가 놀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집시 여인이 다가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장차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겠구나. 시간이 흐른 뒤 놀랍게도 그녀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때 집시 여인이 예언해준 아이는 바로 마리 퀴리였다.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에 실수로 냉동창고에 갇히고 말았다. 이튿날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동사한 상태였는데 이상한 것은 그날 냉동창고에는 전기가 나가 상온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과학자가 한 학교에서 두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한 학급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IQ가 아주 높은 천재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IQ가 보통인 평범한 아이야 라고 말했다. 15년 뒤 당시 천재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아주 좋은 업적을 달성했고 평범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훗날 과학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당시 두 학급 학생의 IQ는 모두 비슷했는데 실험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당시 IQ가 높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비범한 업적을 이룬 것은 과학자에게 천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스스로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평범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은 IQ가 높지 않아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에 만족하며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평범한 사람에 머무르고 말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사실 세상에 정확한 예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집시 여인은 마리 퀴리에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여자는 창고에 갇히는 순간 내 인생이 냉동창고에서 끝나는구나. 여기 있다가 얼어 죽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심리 암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강한 신념이 생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격려한다. 비록 원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믿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했고 마침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기대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성적이 안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이가 많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긍정의 씨앗을 뿌려라. 암시는 자기 암시와 타인 암시로 나뉜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 어떤 생각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며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타인 암시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심리 현상으로 타인이 나의 감정과 의지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심리 암시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나는 못해 하는 말은 스스로 부정적인 심리 암시를 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어느 날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는 한 여고생의 전화를 받았다. 여고생은 전화로 학업과 인간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자신과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였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괴로운 거니? 네, 친구들과도 관계가 안 좋고 모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아요. 엄마는 제게 기대하는 게 많은데 저는 충족시켜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저를 싫어하고 제 삶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고생은 모든 것에 희망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럼 왜 내게 전화를 했지? 로버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학생은 계속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았다. 저는 사람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대화를 이끌 줄도 몰라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다 유치하고 재미없어요.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로버트는 알아챘다. 여고생의 부모는 모두 선생이라서 그녀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데 그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이다. 집에서 부모는 항상 그녀의 결점을 지적하며 잔소리를 퍼부었고 그녀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문제는 바로 격려 부족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이 오랫동안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하고 계속 단점을 지적당하는 환경에 처하면 결국 자기 부정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로버트는 여고생에게 장점을 들어 칭찬해 주었다. 너는 진취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아이구나. 목소리도 예쁘고 아주 예의 바르지.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서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오늘 통화한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많은 네 장점을 발견했단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네 장점을 종이에 써보렴. 최소한 10개는 될 거야. 그리고 매일 큰 소리로 그것을 읽어보렴. 서서히 자신감이 돌아올 거란다. 나중에 새로운 장점이 생기면 추가하는 것 잊지 말고. 여고생은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로버트는 학생들에게 여고생과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도 그 여고생처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떨쳐내세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성급하게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자기 부정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표현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자. 명심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따라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따라온다. 긍정의 최면을 걸어라. 긍정적인 심리 암시는 사람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부터 매일 몇 분씩 몸의 긴장을 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해보자.
이를 반복하면 실제로 말하는 대로 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즐거운 상상을 하면 신경계통에서도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큰 도움이 된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짐은 독거노인 윌슨을 돌보며 집안일도 거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짐은 책임감 넘치고 성실하여 금방 윌슨의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짐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 밤늦게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내가 먹던 수면제가 떨어져서 잠이 안 와서 그러네. 혹시 수면제 있나? 짐은 평소 숙면을 취하는 편이라 수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짐이 말했다. 지난주 프랑스에 갔다 온 친구가 선물한 새로 나온 특효 수면제가 있는데 찾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윌슨이 돌아가자 짐은 비타민 하나를 꺼내들고 그의 방으로 갔다. 여기 특효 수면제를 가져왔어요. 먹고 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윌슨이 짐에게 말했다. 어제 준 특효 수면제가 정말 효과가 있지 뭔가. 정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네. 또 구해줄 수 있겠나? 그 뒤로 짐은 윌슨에게 매일 비타민을 주었고 1년이 지나도 효과는 지속되었다. 짐이 건넨 비타민이 윌슨을 꿈나라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심리암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윌슨은 평소 짐을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비타민을 특효 수면제라고 속여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내 삶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말을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취침 전후에 이루어지는 자기암시가 가장 적절하다.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마다 몇 분씩 몸의 긴장을 풀고 자기암시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고 내 인생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실패는 금방 지나갈 것이고 과거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다. 잡념을 없애고 목표에만 집중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믿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 내가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떤 견해, 계획, 목표라도 강하게 믿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2주간 들려드린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어떠셨는지요?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의미의 책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직이었습니다.